예, 윤상근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개혁경제론 과목이 좀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번 학기 말고 앞에 학기에 들은 학생도 있을 건데, 어, 이번 과목 OT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학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력은 1학기 들은 학생 나올 건데 간단하게 안 들은 학생도 있으니까 저는 공기업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국가직 시험 공무원 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했네요. 좀 필드에 좀 강한 교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이력서가 원래 자랑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건 비대면 때 한번 다시 여러분들하고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좀 다음에 비대면 때 내용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목의 어떤 좀 컨셉, 큰 개념이라 할까요? 여러분 4학년 이제 2학기니까 여러분들 진로에 대한 내용 역시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로를 여러분들이 뭐 어떤 크게는 뭐 공채를 한다든지 공무원 시험 한다든지 이런 크게 이렇게 진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어떤 풀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취업과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이 이겁니다. 그게는 직업능력개발원, 들은 학생도 있고, 처음 듣는 학생이 있건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따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떤 이렇게 업무 트리를 좀 알아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1학기 된 NCS라든지 그 다음에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도전해가지고 네,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데, 교수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원장을 해서 자격증 관련해가 여러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조금 유튜브 촬영해 보니까 좀 말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교수님 여기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 진로에 대한 내용을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좀 자랑이죠? 요거도 1학기 때 했던 내용들인데, 나중에 여러분, 요거는 어떤 통계치입니다. 통계치에서 여러분들도, 선배들도 이런 통계를 보고 했거든요.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여러분들의 솔루션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것도 비대면 때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때 보면은 지금 취업과 청년층 취업에 대한 내용들을 약간의 썸마리 해놓은 겁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또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혼자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부와 공공기관, 학교가 같이 이렇게 도를 들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진로와 취업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개인 면담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고 같이 도와주는 제도가 많이 엄청 있다. 어마무시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수업에 또 들어오면 좀 도움이 되는 정보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들도 이 과목에 반드시 멘토를 해야 될 내용이라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 후에 반드시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좀 두 가지 형태를 할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방금 교수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을 위해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도 여러분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책에 적극 합쳐야 된다. 이런 법입니다. 그 다음 대학도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급 대학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 지도와 직업 현장 체험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목도 어떤 그런 연장선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면은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왔는데 이게 조금 그때하고 좀 다른 것이 모든 이 과목은 취업 측과 연계된 과목을 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 보면 됩니다. 인턴십이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지도교수. 제가 우리 학과는 그 취업 지도교수를 제가 맡고 있죠. 여러분 졸업 후에 여러분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언급이 돼야 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을 평가를 할 때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관계 있는 거는 학생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뭐 어떤 정량적인 부분은 이 과목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든지 또 취업 창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고 또 과목과 연계돼 가지고 대학의 인재개발처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진로와 심리 상담 받을 수 있다든지 학생 역량을 이 과목에서 좀 모자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실무적인 내용을 선생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대학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학생 지원에 관계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 돼서 이렇게 세부 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과목에 여러분 관심이 많을 건데 어떻게 2학기 진행하느냐면은 1학기 때는 부산기업의 역사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때가 상위도 빼한 그 경제학 어떤 이론을 시장 경제를 적용한 융합적인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매일 이슈가 일어나는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약간 융합을 통한 응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고 단기 테마성 그 어떤 시장의 기사라든지 이걸 갖고 여러분들 같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NC에서는 1학기 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적으로 이제 취업과 창업인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취업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좀 더 용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취업을 위한 창업도 장려하는데 이 정부들은 향후에도 한 5년, 10년 동안은 계속적인 그 창업을 계속 장려하는 정책이 나올 겁니다. 창업을 한다면 정부에서 마중물이 지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청년들 나갈 길을 탁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보가 많으니까 창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이번 학기에서 좀 정보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여러분들의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비대면 때 한번 대면 수업 때 이런 내용을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혹시 비대면 길어지면은 교수님이 조별로 어떤 나중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내용을 전달 여러분 과 대표를 임시를 정해가지고 할 겁니다. 여기에 좀 군임 토행을 통해서 조금 창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것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별거 아니고 여러분 있는 내용을 편집하는 내용을 좀 잘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평가는 이런 식으로 강의 계획서에 있다시피 기말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아래 내용을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산업체의 강사들하고의
여러분들이 미팅하는 시간이 있다, 수업하는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실무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성적평가는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도 뭐 강의했던 시장경제 용어를 가지고 발표 출석 리포트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큰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 이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잘해줬으니까 항우도 잘해줄 것이다. 예, 너무 립스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자, 뭐 이런 내용 또 금요일 날 이번에 본래 목요일 수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산업체와 연계고리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이 교무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일단은 2시부터 5시까지 연강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산업적 강사가 진행을 할 경우도 있고 교수님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서 또 체험으로 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고 그럼 팀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수업이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너무 러프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좀 실질적인 부분, 여러분들 졸업 후에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 항상 에임을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뭐 같은 내용들이네요. 대면 때 한번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이 8월 30일인데 현재까지 신청 멤버는 17명이네요. 제가 보니까 한 4개 조나 5개, 4개 정도 하면 조별로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렇게 출석 안에 대면이 되면은 그때 조를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길어지면은 별도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를 통해 공지사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하고 좀 상황도 좀 친하다든지 이렇게 같은 방송에 맞는 친구들끼리 조를 형성돼 나면은 이 수업에 진행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익숙한 이름이 있는 반면에 또 처음 보는 이름도 있어서 혹시 서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같이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어. 교수님 세대는 국제시장 시대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 많이 보죠.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대비를 시켜놨는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또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과거는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인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는데 상황이 이제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는 이제 기업 시장 경제에 대한 내용 하나를 이슈를 뭐 간단하게 대면 수업하기 전에 OT이긴 해도 조금 간단한데도 한번 가볍게 한번 뭐지 이런 식의 궁금한 학생도 있을 거니까 어쨌든 기업 현장에 적용되는 융복학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기업에서 궁금한 것이고 또 기업 직원들도 그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면접에 가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론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 겁니다. 이 책도 앞에 1학기 때 간단히 소개했던 책인데 여러분들이 내러티브와 넘버스라는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러티브는 말로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넘버스는 거기에 대해서 에비던스를 제공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우리 학과의 학생들이 문과의 학생들은 내러티브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오해를 받습니다. 뭐지?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이야기 들어서 상당히 신뢰성에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야기할 때는 이 수업에는 내러티브를 통한 넘버스, 에비던스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합니다. 특히 면접 같은 거 가보면은 자기 일방적인 옛날에 과거 스토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것보다도 내가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팩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요 책에 있다시피 숫자의 가치를 더하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 했고 앞으로 수업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큰 테마는 이렇다고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를 첫 타이틀 이슈가 있어서 한번 정해봤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청년들도 요즘 뭐 자본시장에 참 활발히 참여합니다.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많이 한다. 특히 비트코인도 많이 한다는 듣고 있어서 그 하는 근본은 뭡니까? 좀 더 보다 나은 생활, 보다 나은 경제를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더 돈을 덜 조금 버는 것을 많이 좀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짜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장에 여러분 과연 두려움과 시장이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가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는데 이 이유가 이런 겁니다. 보면은 제일 큰 것이 그렇네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자산 근로소득만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두려움의 대가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가장 많다. 33%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다른 타학과 학생들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장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의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슈를 통해서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돈을 사용하는 거를 보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 미국과 좀 다른 것이 보니까 생활비에 35% 쓴답니다. 아, 그런 걸 봐서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 그 최저임금을 못 받는 계층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생활비에 35% 쓴다는 얘기는 충분한 노동에 대한 임금 보상이 덜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주택급이 24%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자산 가격이 급이 많고 상당히 정상적인 소득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나타난 겁니다. 과거에는 1988년 압력비 전에는 이 주택 구입하는 걸 크게 안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힘든 시대 IMF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졌다. 옛날에는 근로소득만 가지고도 생활비와 주택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는 이 두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자본시장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동학개미, 서학개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OT 시간에 한번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용어, 골디락스라고 요즘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골디락스. 지금 시장에서 안 맞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골디락스 경제라고도 합니다. 골디락스 경제는 뭐냐면은, 물가도 안 오르는데, 성장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가 3,000포인트 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2,000포인트에서. 근데 이 물가는 크게 안 오르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하는데 여러분들 골디락스는 아주 유토피아적인 세상인데 지금 골디락스 경계를 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본래 골디락스는 경제가 아주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생활비가 지출하는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보다도 이 지출하는 어떤 엔겔 주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은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골디락스 경제인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골디락스라는 거 어원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주로 얘기하는 건 직감적으로 요즘 표현하기 좋아하는데, 뜨겁지도 차갑지 않는 호황경제이랍니다. 이것을 골디락스 경제라 한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골디락스 경제는 결국은 뭐냐면은 너무 가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 않는 것, 저 중간점 평균값을 골디락스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도 이런 거 알아놔야 빌려 나와서 지금 이런 골디락스라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빌더 같이 산업체에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경제학생들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알아놔야 도움이 된다. 하나 한번 이슈를 아주 가볍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자, 골디락스는 just right, 여기 있죠, 그죠? not too hot, not too cold, 이런 거다, 그죠? 골디락스가 지금 이야기가 지금 보면 파월 의장이 연방주위원장이 이거 작년에 멘트 했던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이런 경제가 가장 좋은데 너무 오래 가면 위협적이다. 우리가 그 개구리가 소태 안에 있으면 뜨거운지 사온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자, 요렇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알고 골디락스. 자, 골디락스 좀 어려운 문제 얘기 있는데, 자, 골디락스 간단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강편에 대한 요 성장률이죠. 성장률보다 금리가 더 낮은 상태죠. 그죠? 낮으면 쭉 가는데, 성장은 많이 하고, 금리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산 가격이 낮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적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골디락스를 하는데, 이 골디락스 경제는 뭡니까? 이 부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좀 덜으니까 부양을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월급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작년부터 미국에서 취한 것의 행태는 그런 거죠. 계속 재정을 풀어갔어. 엘렌, 여러분 알죠? 옛날 과거에 패드 의장인 엘렌, 미 재무장관이죠. 계속 지금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실업률을 자꾸 개선하는 정책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했는데 AIT란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AIT란 건 뭐냐면은 평균 물가금 평균 물가입니다. 그래 평균 물가가 많이 한 2%가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렇게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파월이 패드 의장 파월이 약속을 2020년에 했습니다.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 3년도 2021, 2022, 2023년도까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이 골디락스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내용에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촬영할 이틀 전날 잭슨 홀 미팅 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파월. 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야기했고 테이퍼링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금리가 지금 경기 좀 호전되어 가지고 실업률이 이제 개선되어 간다. 그래서 인상도 해야 된다. 테이퍼링도 해야 된다. 테이퍼링은 그거죠. 풀었던 돈을 갖다 다시 회수한다는 얘기죠. 파이퍼의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잭슨홀 밀팅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 파월 의장이 했습니다. 잭슨홀 밀팅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계의 경제 지도자들이 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의견 교환하는 겁니다. 의견 교환해가 맞다 점찍게 하는 그런 행사인데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큰 당해 또는 그 다음 연도의 경제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 세계에다가 에임을 주는 겁니다. 에임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거다. 알겠죠? 근데 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경기가 조금 좋아지니까 방만하게 해가지고 돈을 안 풀겠지만은 급속하게 이렇게 돈을
해소해가지고 불안감을 갖다가 해소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기사였고. 그 다음에, 미국 고용률이 조금 개선됐는데, 테이퍼링 일정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일부 정시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들이 이거 너무 급하게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 요 내용도 여러분 자세하게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이게 엊그저께 8월 28일 날 미팅 기사는 넣었는데 작년도에 잭슨홀 미팅이 2020년 8월 27일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잭슨홀은 뭐 미국에 있는 그 어떤 휴양지다. 중앙은행 총재연합회다. 그냥 뭐 이 세계에서 좀 경제 아는 사람들 밥 먹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했는데 기사 나중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 일정에 대해서 자사 매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작년도에 27월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때는 바이든 정부가 아니었고 트럼프 정부였습니다. 이 같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파월이 같이 패드 의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그때 한 내용을 기사 교수님 캡처해 보니까 했습니다. 패드 의장은 27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2% 이상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2% 이상. 자, 이게 뭐냐면은 2% 이상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금리를 안 올리겠다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평균 물가 목표제 AIT를 도입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그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금리 올리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뭐 1년에 3년 뭐 예를 들어 평균 해가지고 이걸 보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하던 이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체에도 해라. 우리는 금리 안 올릴 때는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고 자꾸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하라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금리를 안 오면 제일 득보는 데가 기업체죠. 기업체 득본다 투자 활발되는 겁니다. 활발되면 기업체 돈을 많이 벌죠.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구성원들인데 뭡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1년 지나면 또 바꾸겠다 불안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안 올릴 거니까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파월이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그 내용에 돌아가면 이렇게 잭슨홀 미팅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 테이퍼링은 일정대로 지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정책에 그 역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성을 확실히 제거해 주죠. 시장은 그 불안한 걸 대신한 내가 자본시장입니다. 자, 잭슨 미팅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방송 캡처해놓은 건데 실업률이 5%로 내려가면 어쩌나 걱정한 것이 아니고 평균 인플레이 2% 넘는 걱정한다 이렇게 했죠. 미국은 이렇게 패드는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적 지키고 그러면서 미국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동학개미들 투자가 더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뭐냐면은 정책이 앞으로 계속 DB할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생각보다 우리 패드가 앞서가서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다 하는 걸 매우 제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돈을 쪼아는 거하고 금리 인상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이 두 가지 표를 했죠. 실업률 5%, 평균 물가 2%, 요 두 가지를 했는데 요 내용이 좀 설명하면 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걸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평균 물가가 2% 도달하기 전에 고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평균 물가 2% 넘기 전까지는 모든 고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과 실험성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알을 코로나 시대는 여러분들이 비대면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 끝나고 나서도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역할은 더 줄어들 겁니다. 왜? 사람의 생산성보다는 생산성이 생산성보다도 그 사람의 개인의 역량이 생산성보다 더 월등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용 창출, 고용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가야 될 방향성, 내가 과거에 뭐 공기업 간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업에 내가 이런 일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사고에서 좀 약간 플렉시블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 요즘 믿어 코로나처럼 똑같습니다. 실업률도 믿어 실업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월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실업률 5%가 내려가는 범위에서 실업률이 많이 내려가면은 인플레도 용인하겠겠죠. 오픈하면 긴축을 5%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 심리 더 내려가면은 더 재정 확충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여러분들 배워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어떤 반대방 가는 부분, 그죠?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하고는 역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돼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연준은 확실하게 시그널을 준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시간이 됐는데, 하여튼, 골디락스 부분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대출 규제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대출 규제가 금리 한 권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자,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시적인 부분, 한 번 더 올린다는데 금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래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일시적으로 디커플링이 났는데, 미국의 패드의 정책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커플링이 나는 것이지, 앞으로도 금리는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대출 금리가 올린 이유는 시장이 인플레이 때문에 올릴 때보다도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 대한 불안, 가계 대출에 대한 불안, 부동산 부분 때문에 대출 규제와 금리 올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소켓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누가 알려줬다? 연준이 시그널 주십니다.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하면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넘버스에 에비던스 제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러티브 하면 여러분들이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너무 찍박적인 얘기인데 알겠죠? 그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23년까지나 2, 3년 동안은 여러분들 뭡니까? 금리를 크게 오르지 않은 시그널을 이미 약속을 했다. 뭐를 가지고 AIT 평균 물가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골디락스인데 좀 아이러한 얘기죠. 어쨌든 이 시장은 이 연준은 패드는 불안 심리에 대한 거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겁니다. 이 미국은 세계 경제가 제일 큰 행이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간 사태 났을 때 미군 자살퇴를 당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들은 거 가지고 바로 보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행 부분은 반드시 시킵니다. 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미국은 정책 상의자들, 미국의 패드 의장이라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들 했던 이야기들은 그냥 말로만 그치니까 실제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2023년까지 연준이 알려준 두 가지 팩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넘버스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이든 디커플링 용어가 또 하나 넣었네요. 오늘 골디락스 디커플링 용어가 두 개 써먹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시간이 좀 돼서 디커플링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디커플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어떤 영혼의 요감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현재 금리 좀 하니까 지금 디커플링이죠. 작년까지는 미국하고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을 갔습니다. 지금은 디커플링을 가고 있는 거죠. 미국 금리는 안 올리는데 한국 금리 올리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이 오르면은 한국 시장이 올랐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오르면 한국 시장이 안 오르거든요. 디커플링 가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디커플링은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디커플링은 탈동자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남남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 경제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하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본다든지 이럴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첫 시간인데도 좀 무겁게 수업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렇게 산업적 강사 또 한번 그 영상 한번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